선생님이 비행기 모드로 놓고서 문제 풀어놨어야 됐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냥 하는 바람에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어쨌든 위치 에너지하고 일 뭐 이런 내용들,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정의 이런 내용들은 일단 그 문제 풀이가 됐고요. 나머지 세 문제는 이제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 자, 지금 활동지 16페이지 10번 문제를 봤더니 수레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수레의 질량이 맞나? 수레가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무도막을 밀었어요. 근데 나무도막의 질량이 1kg이네. 1kg인데 1m를 밀어서 정지를 했다. 이렇게 되고 있다. 맞죠? 되고 있네요. 정지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요 나무도막과 요 접촉면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한다. 그 힘이 이제 마찰력일 텐데 그 마찰력에 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수레에 의해서 나무도막.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뭐냐면 이런 것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일의 양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mv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는 F 곱하기 S 이렇게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치?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제일 먼저 1번에 보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선생님 근데 수레의 질량이 안 나와 있어요. 수레의 질량이 안 나와 있네요. 수레의 질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10번 같은 문제는 1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질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9.8 곱하기 1 곱하기 4 이거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듯이 문제를 풀었지만 9.8이 나왔다는 얘기는 곱하기 1 곱하기 4 약간 위치 에너지처럼 문제를 풀었지만 1번에 관련된 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속력을 2배로 높여주면 자, 속력을 2배로 높여주게 되면 나무도막에 밀려나는 거리가 2m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요 나무도막과 요 접촉면의 마찰력은 일정하죠. 접촉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정합니다. 일정한 값이에요. 그리고 수레의 질량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냐면 V의 제곱은 이동거리의 제곱비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게 2배가 되면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몇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원래는 1m였었는데 4배가 돼야 되니까 총 몇 미터가 돼야 돼? 4m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질량, 수레의 질량을 2배로 높여주면 자 그러면 속력이 이번에는 일정한 상황이고 얘 일정한 상황이고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보겠다. 질량하고 이동거리는 그냥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2배면은 얘도 2배가 되겠지. 따라서 1m의 2배니까 몇 미터가 되는 거야? 2m. 3번이 맞네요. 3번. 그 다음 4번. 자, 마찰력은 9.8N이다. 틀렸습니다. 마찰력이 아니고 이 9.8N은 지금 1 곱하기 9.8을 해준 것 같은데 이건 마찰력이 아니라 중력이에요. 중력의 크기가 되겠지? 4번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했다. 운동 에너지가 일의 양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번 틀린 말 위치 에너지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지금 빨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밑에 바로 나와 있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도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틀리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똑같은 자동차를 가지고서 이제 속력을 좀 변화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은 자동차입니다. 같은 자동차. 자, 같은 자동차란 얘기는 그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같은 자동차가 이 말이 나와 있잖아요. 같은 자동차의 밑줄을 쫙 긋고 질량 일정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질량 일정. 팁이죠, 팁.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스탑을 시켰구나, 정지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것을 얘기한다? 일의 양을 얘기한다. 그쵸?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일의 양은 F 곱하기 S. 똑같은 자동차에 똑같은 접촉 면적을 접촉하는 그 접촉면을 갖고 있다면 이 마찰력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질량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엇을 알고 싶은 거야? 얘랑 요거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죠. 20m/s에서 60m/s로 몇 배 증가했어요? 3배 증가하게 됐다.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동거리는 몇 배 증가해야 된다? 9배 증가해야 된다. 따라서 10m에다가 곱하기 9배를 해주면 얼마? 90m. 요게 답이 되겠죠. 답 몇 번? 5번.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문제 풀어야 돼, 얘들아. 알겠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요 원리가 익혀질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절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거, 이게 아니에요. 개념하고 원리에 충실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번 풀었을 때 이게 고착이 되는 거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지, 절대로 많은 양의 문제지를 보면서 답지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지금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정리 다 하면 바로 17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17페이지 펴세요. 자, 바로 이어서 1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12번 문제를 딱 풀어주면 그 12번 문제를 가지고서 바로 14번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14번 문제까지.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할 건데,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절대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하고 비례하고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속력의 제곱하고 비례를 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하고 속력의 제곱하고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일단 제곱을 때리고 봐야 돼. 얘를 제곱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고요. 얘 제곱을 때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질량이랑 곱해야 되는 거지. 바로 다이렉트로 곱하면은 보기에는 답이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틀린 답을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69 얼마가 되는 거야? 69 54. 그 다음 3 오 마이 갓 108. 약분하면 1대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14번 문제도 같이 문제 풀어주세요. 14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오늘 선생님이 뭐 제동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13번도 아마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왔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재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전환까지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전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가 발생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거라서 다음 시간까지는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준 요 문제풀이 방식을 여러분 것처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식으로. 아시겠죠? 그냥 막 대입을 한다거나 선생님 공식이 안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지학습 꼭 필요합니다.
안 보는 데서 한번 더 적어보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번 적어보는 거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적어두시길 바래요. 적어보시길 바래요. 이것으로 7차 시는 수업이 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차 시에서 봬요.